민주당의 정신을 되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옛날 우리 광주가 알던 또 광주가 사랑했던 민주당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짜 민주당의 불씨를 되살리겠다 하는 생각이 광주 출마의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호남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해남 출신의 박광원, 목포 출신의 전해철, 장성 출신의 기동민, 고창 출신의 홍영표 등등등등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 모두 지금 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버리고 있는 호남, 저라도 되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광주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역구를 어느 곳으로 결정하실까 이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결국에 광산을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광산을 지역구를 딱 결심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놀랍게도요. 제가 만나 배웠던 광주 시민들의 대다수가 광산을로 가라고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광산을에 가장 변화가 시급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는 광산을에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인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낙연 당신이 좀 그 변화를 일으켜달라라는 주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광산의 미래를 변화시켜달라. 광산 자체가 광주의 미래인데 광산의 바람직한 미래가 이루어진다면 광주도 바람직한 미래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광산이 면적에서도 광주의 절반이지만 산업시설의 절반도 광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공항에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 미래 도시의 모델을 심을 수 있다면 광주의 미래가 광산에서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에서 본다면 이 담양에서 오는 극락강, 장성에서 오는 황룡강이 만나서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벨트가 광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Y자 벨트인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미래 도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꿈을 가지고 광산을로 선택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침 이제 저희가 지난주 14일, 1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대표님 광산을 출마를 발표한 직후 3일 뒤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뤄진 조사인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영배 현역 의원이 지금 65.4% 그리고 대표님 17.7% 이렇게 나왔는데 다소 이제 성에 차진 않으시겠지만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광산을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실제로 제가 주민들을 뵙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아시는 인지도에 치우친 조사가 아니었는가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의 저에 대한 기대가 꽤 높다 하는 점에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악마화에 대한 프레임 또 배신자에 대한 프레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그런 오해를 직접 네.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억울하신 게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때문에 대선에 졌다라는 것인데요. 시합에서 졌는데 선수가 응원단장 당신 때문에 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대선 직후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보면 후보 때문에 졌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어디에도 한 달짜리 선대위원장 때문에 졌다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당에서 저희한테 주문했던 것은 그 대선 한 달 전 이른바 후보 부인의 법인카드 사건 나니까 위기의식에서 저를 선대위원장 시켰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후보보다 제가 유세를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호남의 지지도를 올려달라는 게 그들의 주문이었는데 호남에서 8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85% 많이 얻은 것 아닌가요? 후보의 고향 경상북도에서 5%만 올렸어도 당선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 탓하는 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개표 완료되자마자 이낙연 탓이다 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호남 죽이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미국 유학 갔을 때 7만 명이 이낙연 제명하라는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그리고 지도부는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 연장선상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호남 지우기, 호남 버리기의 시작이 이낙연 악마화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그것이 완성되고 있는 게 공천 학살 이것으로 완성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깊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을 왜 떠났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열린우리당 때도 떠나지 않고 국민의당 때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명이 이낙연 제명하라. 미국에서 책 쓰고 있는 사람 제명하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대중 정신이 사라진 이런 상태에서 아무 소리 않고 그것을 두둔하고 침묵하는 그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바깥에 나와서라도 민주당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뭐 이런저런 일들 계속 터지는 거 보면 선거 막판까지 어떤 이슈들이 또 계속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모시기에 이번 총선에서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이슈가 되겠습니까? 역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하루도 빼지 않고 이 국민들께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가장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까지 평탄하게 가는 일이 없어요. 늘 돌발 악재가 생기는데 어느 쪽이 실수하느냐 이것도 남아있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정권 심판론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나 대표님 입장에서 조금 이 자세가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당화되고 있는 것도 비판을 해야 하고 또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서로 이쪽 뭐 도와주는 거 아니냐,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반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그 지도자들이 사법 리스크를 잔뜩 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은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이 계세요. 주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주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권 심판을 충분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지난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 그 점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만 국민들께서도 정권 심판론에 더 많이 동참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다. 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하니까요. 네. 자, 이제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새로운 미래나 한때는 이제 새로운 미래와 제3지대 통합을 논의했던 개혁신당이나 통합 폐기 이후에 양당 모두 지지율이 떨어져서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여론조사 이야기도 했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현역 의원님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당이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혹은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진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정권 심판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의 사활을 건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3세력이 설당이 좁아지는 게 사실이죠. 더구나 제3세력한테 허용된 땅 중에서 조국혁신당이 그 선명성 을 무기로 해서 많이 지금 잠식해 가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까지 흡수해가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저희들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 책임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저희 새로운 미래에 모여 있다고 저희들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과 합류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오영환 의원,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대단히 아까운 인재 아닙니까? 그런 분이 저희들과 합류해서 깨끗한 정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제 저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대표님 그 경선 때 수행실장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대표님 제 말씀 들어주실 거죠? 그래서 그래야죠.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깨끗하고 젊은 정치인이 선보이는 정치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가 지금 이번에 공천을 하니까 민영배 의원 1명 빼고 나머지 7명 현역 의원들이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1대 총선에서도 초선 비율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지금 22대 총선이 아직 결과가 어떻게 안 나왔지만 여기도 이제 초선 비율이 높아질 것만 같은 상황이 됐는데 네. 광주 민심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전체가 다 민심의 선택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중앙당 권력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초선 비율이 높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뿐입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옥석을 가려서 키울 사람은 키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정도 돼야 조금 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남의 KBI 지식산업센터 이 건축물이 굉장히 건물부터 근사해요. 그게 장병환 산업위원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렇게 상임위원장 정도 돼야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상임위원장은 3선이거든요. 그리고 재선이 돼야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돼요. 초선은 간사도 못 됩니다. 그러면 광주 국회의원은 간사도 못 되는 의원들로 거의 가득 찬다. 이게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광주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매번 갈아치우기보다는 옥석을 가려서 그중에 좀 괜찮은 사람은 키우고 아니면 바꿔주고 이런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모처럼 제가 왔으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광주에서 이제 출마를 선언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뭐 광주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셨고 좀 네. 지켜보셨으니까 광주에 어떤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네. 광주 국회의원이 8분인데요. 우선은 초선이 많기 때문에 존재감이 약한 서울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목소리가 전부 똑같아요. 아주 특별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두는 것이 광주를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종교인 한 분을 배웠더니 서울서 오신 분인데 이 말씀을 해요. 광주가 민주성지로서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참정권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본선이 의미 없는 선거에 무슨 참정권이 있습니까? 민주당 경선 끝나면 선거가 이미 파장으로 들어간다면 유권자의 참정권은 이미 박탈된 것 아닙니까? 그걸 되찾아야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찔리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지역민 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더 평소에 자주 뵀어야 되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광산은 광주의 미래이고 호남의 미래입니다. 저와 함께 광산의 미래, 광주의 미래, 호남의 미래를 일구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것, 지식, 경험, 국내외 인맥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